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고독과 질투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썸네일이나 이제 제목 그렇게 단 이유는 조금 있다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열심히 살고 성취를 이루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자신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은 마주치게 된다는 점이에요. 사실 한 번씩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본연의 어떤 감정이나 본능 중에 질투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질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타인이 실제로 망하기를 바라거나 불행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거를 독일어 표현으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질투라는 감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본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질투라는 감정이 인간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감정이고 또 인간을 많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질투가 결국에는 서열의식이나 계층을 나누게 되는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심리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 불행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질투와 관련된 거예요. 마케팅에서도 질투가 크게 작용을 한다.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욕구나 욕망보다 남을 좀 깔아내리거나 남보다 잘나고 싶거나 남을 질투하는 이 마음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송에서도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소송하다 보면은 이런 감정들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질투나 시기심을 제 나름대로는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사고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은 원래 혼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그 썸네일에 이렇게 달게 된 이유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는 사람을 믿지를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변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인생은 원래 혼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인생이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만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원래 혼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줄일 수 있는 남들하고 비교를 하는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진짜로 의미 있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제 삶에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자는 나랑 같이 가야 되는 인생 동반자이지만 인생을 오히려 원래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도 도움이 되고 또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막 무시해서 오만하거나 뭔가 독선으로 흐르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혼자일 때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되고, 기대치를 낮춘다는 거는 또 반대로 그 사람,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을 흡수하는 것에 있어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전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준으로 타인에게 무언가 기대를 하거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인생은 원래 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기대를 버리고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타인에게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질투나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삶을 어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라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보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을 물과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나 흐름으로 보는 거죠. 제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인공이 소설 후반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설 후반부의 주인공이 이제 자기의 멘토, 그러니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스승이 이제 배와 물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이제 어떤 대화나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인생이나 이런 거를 물에 비유하면서 유연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에 대한 시기나 질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유는 이래요.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질투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향후에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어려워도 지금 향후의 시간을 위해서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고 하나의 그냥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좀 행복해지고 비교에도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의 모습이 고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현재의 모습이 미래에도 똑같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질투나 시기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점점 더 나아지는 과정의 일부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저는 시기나 질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진하고 동영상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 삶을 사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모습을 보면서 전체의 인생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동영상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과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처럼 과정으로 보는 게 굉장히 행복도에도 좋고 또 남들과 비교나 이런 시기 질투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은 어쩔 수 없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라는 건데 흔히들 이제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찰리 문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어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데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자신보다 더 좋은 투자 실적을 올리고 사업에서도 급성장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나보다 빨리 무언가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죽기 전까지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너무 삶에선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극이나 절대로 이제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행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삶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비극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타인을 당연히 질투나 시기심의 눈길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모 같은 현상, 이제 포모 현상은 이제 유행에 뒤처지는 어떤 공포심리 같은 건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삶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뒤처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건강하고 오랫동안 이제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은 노력을 하더라도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하려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포감 속에서 노력을 하면은 실제로 이게 효과를 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번아웃이나 고립감이나 이런 게 많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불행에는 좀 가까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들이 나보다 앞서 나가더라도 이게 이제 비극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날마다 그냥 어제보다 잠에서 깼을 때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지는 데 초점을 두고 또 하루 이제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노력을 하는 쪽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믿고요. 타인과 비교하면서 이게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포모나 남들로부터 이제 소외되고 이런 심리가 시기 질투랑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자면요. 질투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질투가 좀 줄어드는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신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질투심은 약점이나 결점을 달리 보여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나 이제 분별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면 이 질투심이나 이런 거를 얼굴에 이제 좀 드러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질투심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고민하고 사고해보고 훈련하는 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